랭킹쇼! 네,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야, 날도 엄청나게 시뻘겋게 뜨겁고. 뜨겁죠. 오늘 우리 시장도 시뻘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코스피를 보면 2,700으로 슬슬 가나 싶기도 하고요. 네. 코스닥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약간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950을 넘었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이제 주요 수급들이 좀 돌아온 모습들 좀 체크가 되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좀 엇갈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받았던 충격,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아직도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종목들, 대응 전략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1시부터 2시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하루 쉬고 왔습니다. 네. 쉬고 왔는 동안 참 걱정이 많이 되군요. 그렇죠. 네, 우리 미나앵커가 잘했는지. 이 재미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시청자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군요. 겁나진 않습니까? 겁이요? 미나앵커 때문에 건앵커가 생각이 안 났다. 이런 얘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혀 그런 얘기는 없네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하루 잘 쉬고 왔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라인님께서는요, 지금 더워서 말할 힘도 없다고 해주시네요. 요즘 오늘 진짜 덥습니다. 너무 덥죠. 저도 지금 이렇게 잠깐 걸어서 오는데도 이 땀범벅이 돼가지고. 네, 샤워하고 온 줄 알았어요. 네. 길거리에 걸어오면서. 요즘에는 제가 자켓을 들고 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냥 진짜 이 채로 그대로 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덥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계속 종목 상담 봤는데요. 예. 밑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죠?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은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 딱 맞죠, 오늘이랑? 오늘이랑 딱 맞고. 딱 맞아요. 약간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경계하자라는 관점에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뭘까요? 보여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온열 질환, 그러니까 더워서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건데. 주의하자. 예, 큰일 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뭘까요? 수익률만 뜨거워지자 특집. 몸이 뜨거워져서는 안 된다. 국내 온열 질환자 발생 순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8월 바로 전날까지 7월 31일까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서. 그러고 우리가 8월로 바뀌었군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달 넘어가는지를 몰라요. 예. 일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사실 다 나눠져서 데이터가 있었지만. 네. 제가 다 사칙 연산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더하기를 통해서 붙여놨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군요. 굉장히 수고로웠어요. 예. 계속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게 맞는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위가 가장 많이 온열 질환자가 생긴 그런 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 벌써 그려지긴 합니다만. 네. 예. 하지만 나름대로 꺾임이 있습니다. 뭔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을 띄워드릴게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하는 동안에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실 분 이재필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도 더운데 전문가님 어디 아프시거나 그러신 건 없으시죠? 예, 지금은 다행히 건강한데요. 예, 네. 건강 조심해야죠. 앵커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방에 커튼을 다 치셔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없어서 좋습니다. 냉방이 잘 되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 잠깐 한 1, 2분만 더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종목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똑똑박사 아이디님께서 이건 분명히 서울이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많지 않겠느냐. 그렇죠. 서울은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많으면 네. 살기 제일 좋은 도시가 아닐까. 아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앞에 전제가 약간 좀 씁쓸해지네요. 그렇죠. 아니야. 우린 앞으로 미래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잠깐만요. 백일홍님, 나무님께서는 이제 우리 진행자뿐만 아니라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재필 전문가 굉장히 반겨주고 계시네요. 역시 이재필 전문가님은 예전부터 우리 토마토 TV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쌓여있는 우리 팬층. 팬이 많죠. 자, 네. 이 얘긴 즉슨 종목 진단 빨리 넘겨라. 그렇죠. 이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막 이런 거죠.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할 종목은요, 유튜브 주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SM이 아니라 SMCNC입니다. CNC군요. 네. 매수 가격이 3,550원이에요.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거의 30%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 아이고.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자, SMCNC 이거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요. 많이 지금작에서 소외가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MCNC입니다. 손실 꽤 커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럴 때가 가장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손실폭이 조금 작을 때나 뭐 이럴 때 해주시면 어떻게 좀 이렇게 물을 타거나 아니면 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너무 크세요. 지금 1,100원이나 매수하신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쪽들, 움직이는 쪽들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섹터들, 이런 쪽은 기본으로 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AI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부분은 네이버가 8월 24일 날 그 하이퍼클로바 X라는 거대 AI를 선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파급력이 클 것이다라는 거를 사전에 조금 힌트를 주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로봇 섹터들, 이런 쪽들, 성장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쪽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향후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섹터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지금 현재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C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런 쪽들 광고 대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업들도 좀 하고 있고요. 엔터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엔터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상당히 강했습니다. YG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런 쪽들이 실적 부분들을 수반하면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SMCNC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도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폭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매출액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강한 상승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시게 되면,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SMCNC의 월봉인데,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월봉상에서는 좀 지지선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일봉에서도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역배열이 돼 있는 상태죠. 가장 밑에 5일 이평선이 있고 20선, 60선, 그다음 120선, 240선 이렇게 완전한 역배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좀 기술적으로도 좀 당장 급하게 올라오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있었죠.
낙폭이 너무 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등 폭이 뭐 그렇게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이 반등 폭을 한번 가늠해 보자면, 지금 62평선 있는 자리, 이 62평선도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62평선은 전고점 자리하고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62평선이 있는 자리는 2,67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2,67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요. 이게, 뭐 좀, 실적 부분이라도 된다라면 기다려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 게 죄송스러운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SMCNC를 봐드렸습니다. 아주 친절한 답변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참고하셨죠? 일단 결론적으로는요, 이 종목은 조금 바꿔나가는 게 어떨까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SMCNC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건강에 좋은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 편백나무님께서. 네. 티라유텍. 예. 편백나무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그 향만 맡아도 저는 진짜 바로 힐링 되는데, 오늘 종목 잘, 진단받고 네.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행히도 오.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태이십니다. 예. 야,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궁금하신 거는 무상증자까지 받아야 되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증자 관련해서 항상 또 헷갈리죠? 그렇죠. 최근에 좀 양봉을 3번 뽑아내다가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시가총액이 작아요. 한 952억 원짜리 회사가 되겠는데, 자, 관련 어떠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 관련해서 무상증자 부분도 얘기를 들어보고 또 관련된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티라유텍 조금은 작은 종목 나왔는데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보던 종목이 아니라서 무상증자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무상증자가 뭐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하고 다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저런 것들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좀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 유상은 삼자배정 유상인 것 같네요. 지금 급하게 찾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자,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짜조차도 제가 지금 막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무상증자라는 거는 보통 보면 유무상증자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이 성장산업이 있는 섹터들, 요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티라유텍의 경우는 하는 일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로봇 산업들 뭐 이런 쪽하고도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그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티라유텍의 저 고객들은 상당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도 고객으로 있고요. 삼성 SDI에 또 이 제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LG전자나 LG화학 같은 데도 이 자동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솔루션들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자, 뭐 그렇다면 향후에 좀 이렇게 커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커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 성장 산업에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이 뭐 좋은 그런 시기예요. 또 이
이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적자였고요. 올해도 1분기에도 적자 상태인데 매출액이 늘었어요. 매출액이 늘었고 그리고 적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자, 지금 이 성장산업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매출만 늘어준다라면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매출이 작년 1분기에 73억 정도가 났는데요. 올해 91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이 됐으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세요. 일단 저 권리락을 할 거 아닙니까? 권리락을 하면 요때가 그 권리락한 날, 그날 좀 이렇게 강하게 착시 효과가 있죠. 무상 권리락을 하면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떨어지면 좀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올 거예요. 물론 무상증자 권리는 획득을 하는 거니까 그때 권리락되고 주식을 팔았다고 무상증자 주식을 안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좀 권리락이 되고 나면 이게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날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강하면 그 다음날 정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상증자를 받으세요. 받는데 권리락이 될 때까지만 들고 계시고 권리락이 되고 좀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갖고 있던 주식은 정리를 하시고요. 나중에 무상신주 들어오면 그거를 또 들어오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권리락 1까지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날 보유한 종목은 매도하고 나머지만 상장되면 매도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편백나무님께서 올려주신 티라유텍과 관련해서 무상증자 받아야 할까요? 받으세요. 네. 그리고 권리락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죠. 네, 종목 친다 받고 왔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당황스럽게도 우리 미라랭커의 두꺼비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두꺼비가 이만하다고요. 두꺼비가 발이 이만한 게 어딨어요, 이게. 굉장히 큰데요? 닌자 거북이도 아니고. 두꺼비는 사실 좀 징그러워요. 아, 저는 징그럽죠. 개인적으로 개구리랑 시골 달라. 출신이잖아요. 네. 개구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맹고기는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예요? 맹고기 좀 귀여워요. 얘는 비 오는 날 보면은 막 우산으로 툭툭 찔러도 이렇게 막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서 가는데 얘는 좀 우와. 귀엽거든요. 뛰질 않는군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딴소리를 자꾸 했네요. 어. 편백나무님, 전문가님을 재밌었어요. 당황시켜 죄송하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아니, 전문가께서는 너무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님이 네. 오랜만에 당황하시면서 모든 걸 순간적으로 다 찾아보셨다.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님 지금 잠이 확 깨지 않으셨을까? 아니, 왜냐면 이 증자 관련돼서는 이게 일정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순간 보기 되게 헷갈려요. 예, 저도 전문가님한테 넘기고 나서 막 찾았어요. 자, 이렇게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5위 공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늘의 랭킹 국내 온열 질환자 발생 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최근에 있었던 순위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5위는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아, 뭐야? 왜? 서울이라고요? 서울이 아닌데 1위일 줄 알았죠? 예. 서울이 인구 1000만인데요. 하지만 오. 다른 곳에서 이제 서울은 또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지만 예. 그 많은 사람이 모두 다 온열 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대응하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뭐 기온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럼요. 뭐 인프라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 중요합니다. 뭐 병원이 가깝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와, 이거저거 의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의외인데요. 네. 5위가 서울이었습니다. 아까 똑똑박사 에디님께서는 분명히 1위를 서울로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예. 이제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이제 예방 정보라든지 맞아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네. 물 많이 마시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더욱 덥고 한데 물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은근히 안 마셔요. 하루 몇 잔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8잔 마셔야 되는데 8잔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 운동하고 살 뺄 때 약간 8잔씩 마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10잔도 안 마시나? 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네. 진짜 통에다 딱 재놓고서 먹어도 그렇게 먹지 않으면 내가 몇 잔 마실지 몰라요. 예. 맞아요. 지금 보니까 들레미님, 호거님은 더위 많이 타시나요? 저희
많이 타요. 특히 제가 엄청 많이 타는데 네. 저같이 더위 많이 타는 사람도 8잔 이상을 안 먹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명심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물이 몸에 많아야 네. 열 조절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네. 진짜 오늘 교양 있는 꿀팁 하나 방송이네요. 아주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계속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덥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랭킹쇼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다음 종목 지나가 보죠.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고요. 예. 네, 12만 3,200원에 20%입니다. LG전자 123,200원에 20%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LG전자가 11만 원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뭐 LG전자가 체질 개선도 되고 좋은 네. 내용도 많고 해서 13만 원이 넘어서도 안 팔았는데 네. 자꾸만 밀리가니까 그러게요. 회사에 무슨 이틀 일이 있나. 전에. 네, 그렇죠. 요즘에 자꾸 뭐 2차 전지 이런 얘기로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네. LG전자가 다소 좀 소외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이대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지를 알아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LG전자 어느새 기대감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이 체질 개선이 완전히 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전에 LG전자의 경우는 이 휴대폰 빼고는 다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휴대폰 사업부를 접었고 뭐 그 대신에 전장 사업부 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장 사업 쪽에서 수주 잔고가 80조 이상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청자님 비중이 20%신데 요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만약에 비중이 10%만 됐어도 뭐 지금 현재가에 10%더 실으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30%씩 이렇게 비중이 돼버리면 조금 좀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 LG전자가 좀 이렇게 뭐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수급이 조금 꼬인 상태여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2차 전지 쪽이 엄청나게 강한 이유가 결국은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그러면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만 수혜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 생각해 보면요. 그게 아니겠죠. 전장, 그러니까 전기전자 장치, 뭐 요걸 줄여서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장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차량용 반도체 역시도 좋을 거고, 일반 전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다음으로 전기차에서 좀 비중이 큰 게 구동 모터 쪽입니다. 그 구동 모터 쪽에 좀 강점이 많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뭐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적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1분기,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비해서 좀 떨어졌죠. 좀 줄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전년도가 7,900억 정도였는데 7,400억이니까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이 실적 선방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전년 동기 비해서는 어쨌거나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늘어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헤매질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3분기 실적부터는 전년 동기 비해서 좋아질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올해 온기 실적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실적의 경우에는 연간으로 따지면 22년도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G전자는 하등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몇 조씩 이렇게 적자를 내던 그 휴대폰 사업부를 접고 향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은 향후에 계속 좀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13만 원 넘어가셨을 때 매도를 못 하셨으면요. 예, 지금 뭐 이번에 또다시 올라가서 13만 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가 13만 원대가 이 저항선으로 작용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쪽에 13만 원대 근처에서 여기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대를 많이 쌓아놓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린 거고, 저항을 받고 밀린 거고요. 자,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이제는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호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 13만 원대 뭐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좀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뭐 한 15만 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큰 저항선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길게 들고 가시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시청자님 LG전자 살펴드렸는데요.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재필 전문가께서 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아, 그럼요. 아, 진짜. 이렇게 좀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생기고 답을 탁탁 내려주시는데요. 어떻게든 좀 힘이 될 수 있게끔 진단 도와드리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 우리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종목 진단 잘 받아놨는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 코스닥 잠깐 보니까 갑작스럽게 상승 탄력을 쭉 뱉어내더니 네. 하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봤거든요.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마치 1시부터 2시까지 2차전지의 폭락을 보는 것처럼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갑자기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또 무슨 일이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세지고 있는데 네. 개인이 그걸 계속 커버하면서 간신히 지금 강보합으로 돌려놓긴 했어요.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 대자비 같이 느끼면서 네. 아, 공포심이 막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듭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아, 시청자들께서 아, 시간이 비슷하네요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양한 의견들, 편백나무님께서는 2차전지 반드시 빠져나오라는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정희님께서는 앵커님 무서워요. 널널부인님 웃음을 보여주고 계시긴 한데 좀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쉽진 않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때일수록 좀 의연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서 지수 내려도 솔직히 내 종목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네. 앞으로 대한 전략을 좀 아시면 더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9만 원에 사셨어요. 비중 20%인데 탈출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9만 원 넘었던 거는 최근에 한번 9만 3천 원 한번 갔었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9만 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가지고 탈출이 가능할지 벌써 9만 원이 뭡니까? 8만 원도 깨져가지고 오늘 3.3% 하락을 합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제 고점 찍고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래서 주식을 좀 쫓아가면 아무리 좀 좋은 기업이라도 조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변동성 가능성들도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이 현대건설 기계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탈출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대건설 기계는 제가 얘기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땅 팔 일이 많으면 주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죠. 미국 쪽에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되면서 땅 엄청나게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 전부 다 미국이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어라. 뭐 그렇게 그래야 보조금 준다. 뭐 사실 그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 받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땅을 굉장히 많이 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네옴시티 관련자들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었는데요. 자, 거기도 일단 뭐 650조 규모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거 다 땅 파는 일이죠. 다 땅 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전쟁 중이지만요. 이 부분도 지금 전쟁이 굉장히 격해지는데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좀 이런 부분들이 휴전이나 정전 이런 부분들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 땅 얼마나 많이 파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파야 되죠. 그리고 또 내년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하고 그 국방부 장관하고 지금 좀 이렇게 두 사람이 대선에서 붙을 것 같은데 이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좀 친한 그런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안 친한 사람인데 일단은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된다라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지금 섬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땅을 파고 있고 앞으로도 땅 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현대건설기가 같은 경우는 주가라는 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월등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작년에 1,7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1,2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일단 탈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다만 좀 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좀 지체가 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탈출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이게 2018년 때 9만 원대였네요. 네. 자, 어쨌든 탈출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다음에는 따라가지 마시고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표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잠깐 볼까요?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진단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비춘님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질문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봄님 옷 1천이다 하면서 이모티콘 다양하게 남겨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진짜 종목 진단도 올라오고 많이들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남아있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 모실 타이밍 지금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종목 진단을 계속해서 올려주시죠. 자,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우선은 두 번째로 만날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현 전무입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시장 수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좀 저도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000계약 정도 사면서 그리고 현물에서는 오히려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후장에도 더 지수가 내려갈 것으로 보십니까?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역시나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해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워낙에 이제 반등이 잘 나왔었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 2차 전지 그룹주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반등폭이 컸습니다. 떨어졌었던 거 그대로 다 끌어올렸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은 아무래도 어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올라가지 않을 때 다른 종목이 또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개별주들이 또 다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탄력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봤을 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흐름만 보더라도 2차 전지가 아직 완전히 죽었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죠. 추세는 살아있는 구간이니까 일단은 이번 주의 흐름이 결국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흐름이 결국에는 또 이번 주에 살아나주면 지수는 굉장히 좀 잘 버텨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5일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 시장이 또 투심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꺾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 주에 과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올 때 워낙에 이제 수급 자체는 훌륭하게 잘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선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김영일 전문가가 수급을 워낙에 잘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해서 시장 수급에 대한 부분 질문 좀 드렸고요. 네. 앞서 4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고 바로 또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온열 질환자가 많은 도. 가장 적은 데가 지금 5개 중에서 서울. 그래서 4위는요. 네.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였습니다. 예. 133명이 나왔었군요. 몇 달 동안. 예, 저의 사칙연산이 저기서 빛을 발하죠. 예. 전라북도 79명, 아. 그리고 전라남도 54명, 야, 합해서 이거 133입니다. 굉장히 또 큰 고차방정식이. 어려웠어요. 그래요. 전라도 4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온열 질환 정말 지금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쵸. 물 많이 마시라는 말씀 꼭 드렸고요. 거기다가 또 적절한 옷차림 중요해요. 이럴 때 덥고 막 새카만 옷 입고 다니면 진짜 몸이 익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약간 공기 잘 통하는 거. 통풍성. 통기성.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네. 모자 같은 거 좀 시원한 거 좀 쓰시면서 햇빛을 가리셔야 됩니다. 네, 요런 꿀팁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유튜브에 이 박살내지아 님께서 도대체 뭘 박살내시려고.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예. 메커스입니다. 메커스. 자, 메커스 14,807원이고요. 20% 비중. 그런데 현재 12,000원대로 내려와 있죠. 오늘도 뭐 2% 내려가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AMD, FPGA 아닌가요? 납품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 매수했습니다. 중기로 투자해도 괜찮을지, 이제 짧게 보는 건 아니고 중기 투자를 그러네요. 생각하고 계시죠? 목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메커스입니다. 좀 그래도 짧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목표가 뭐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알려주실까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커스 같은 경우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뭐 AMD, 그다음에 뭐 르네사스, 뭐 메이컴 등등 해서 반도체 전문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실적 자체가 워낙에 조금 잘 나와주는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워낙에 이제 뭐 연간 실적이 1,000억대 이상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또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제 일전에 17,500원을 한번 도달을 했었죠. 사실 이 17,500원이 주가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게 되면서 메커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주목을 쭉 받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사실 꾸준하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뭐 업황에도 잘 맞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추가 매수만 잘 진행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1차적으로 12,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10,000원 초반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만 잘 진행을 하시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덜해진 상황이죠. 이전에 한번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첫 번째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현재 이 구간을 깨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역시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대금 자체가 1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셀 같은 이러한 종목 대비해서 대금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커스 같은 경우에 레이저셀과 비교를 해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확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거 먼저 기다렸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리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목표가는 1차로 어느 정도를 들고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14,000원이 되겠죠. 14,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1차 14,0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목표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확인이 될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이 확인이 됐을 때 결국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수급이 또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을 뚫어줄 거냐 아니면 이 구간 맞고 떨어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메커스는 일단 지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수급 들어오는 구간에 한번 추가 매수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커스 살펴드렸습니다. 그래도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메커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메커스였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이렇게 또 전화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랩지노믹스를, 네. 15%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6,600원요. 수익 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무상증자 발표일이, 예.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다른 종목은 무상증자 발표가 있으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하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지, 그리고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로 오늘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네. 전문가님, 유상증자 지나고 나서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무상증자는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7월 어디랑 24일 날에 100%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는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쭉 상승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분자 진단이 관련돼서 이제 클리어랩을 하나 이제 인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약 한 800억 정도를 들여서 새롭게 이제 인수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제 랩지노믹스가 이 800억 규모의 클리어랩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서 표준 인증된 연구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제 이 클리어랩을 인수를 해서 미국 진출이 얼마나 이제 또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과연 이제 이에 대한 실적 성장성이 또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클리어랩 인수권에 더해서 무상증자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저는 상승이 쭉쭉쭉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클리어랩 인수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상증자도 지금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무상증자 지나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이 무상증자 나왔었던 종목들이 쭉쭉쭉 치고 나가다가 이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이 이력이 있었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예전에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상증자 했었던 종목들은 상승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쭉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이슈였던 거죠. 주가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 클리어랩 인수권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무상증자에 대한 건인 건데, 클리어랩 인수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충분히 보여줬고, 그에 대해서 또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건인 건데, 보통 무상증자는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상승 나왔다가 요새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기 마련이에요.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죠. 랩지노믹스도 같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상증자 발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고점 1,500원을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지금은 추세가 어느 정도 꺾여가는 모습, 차익 실현까지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8,500원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상승이 적게 나온 게 아니죠. 6,000원대 있었던 랩지노믹스가 10,000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건데, 제가 예전에 사실 이제 랩지노믹스를 아마 남이따 시간이었을 때 이때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약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은 랩지노믹스가 이미 이 수급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호재에 의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고 한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부일이 8일이기 때문에
저는 딱 8일까지만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9,500원 정도 구간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1차 목표가 9,500원이고 2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8,500원권 이탈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의 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것 같고요. 고점에서도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8,500원 구간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반등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랩지노믹스가 지금의 상승이 무언가 지금 2차 전지들처럼 엄청나게 큰 성장성에 기대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 클리아랩 인수나 지금 이제 무상증자는 어느 정도 이슈 소멸의 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 또한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시장을 그렇게 주도하는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랩지노믹스는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고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내면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랩지노믹스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길게 올라가는 상승세가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더 가기 전에 레이키쇼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국내 온열 질환자 발생 순위 3위는 과연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여기 충청도예요. 충청도였습니다. 제 고향 충청도였군요. 충청도예요. 네. 자, 충청남도나 북도 합친 거죠, 저거? 예, 북도가 83명, 예. 그리고 남도가 78명, 63명 아니에요? 63인가요? 예, 그렇죠. 눈이 진짜 침침해서 63. 하긴 뭐 숫자가 워낙에 복잡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청도도 만만치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죠. 3위 충청도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온열질환 예방 정보 또 드립니다. 딴딴딴.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 나는 걸 뭘 굳이 움직이냐 네. 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 오히려 이럴 때 근육을 좀 키워주고 네. 또 적당히 대신에 햇빛 쨍쨍 이런 데서 하시면 절대 안 그거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실내에서 운동하시고 평소보다 운동하시더라도 한 8대1로 운동했다. 그렇죠. 하나 5대5 정도로 넉넉하게 휴식 시간 널널하게 충분하게 물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드릴 종목. 와, 요거 큰 거 같네요. 맞습니다. 자, 유튜브 이영자님의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예. 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렇죠. 특히 SK 하이닉스 최근에 진짜 급등 나왔죠. 그렇죠. 이 큰 게 거의 10% 들어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좀 내려가다가 오늘 장은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이거 변동성이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부터 어떻게 볼까요? 10만 6천 원에 10% 비중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죠? 자,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무관님,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보다도 더더욱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HBM에 대한 주목도가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수요 증가,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AI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도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성능 메모리 HBM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가장 고성능의 HBM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이 어느 정도 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역시나 이제 또 반도체 쪽에서는 주도주로 봐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현재 2차 저지와 함께 이제 주도주고, 코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코스피는 이제 또 버텨주는 이유 자체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여기에서 조금 더 주도주로 더 상승이 나오려면 반도체가 분위기를 확 잡아줘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분위기를 확 잡아준다라고 하면 7월 달에 2차 전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반도체가 쭉쭉쭉 내내 이제 한 달 내내 가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게 주도주의 성격을 가져줘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는 듯 하더니 살짝 이제 또 한풀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나 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주도주의 분위기를 잡으려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차익 실현 나오다 보니까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과 9월 달에 어느 정도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2차전지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오팡은 좋아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HBM에 대한 주목도는 커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잡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보게 되면 11만 원 중반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분명하게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길게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13만 원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반도체가 완전히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 14만 원 구간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차트 잠깐 보게 되면, 자, 코스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제 길게 조금 더 이제 느려보게 되면 2700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2700 구간을 뚫어 주어야 이제 2800, 2900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뚫어내기 어느 정도 이 중요한 기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12만 9천 원에서 13만 원 이 구간이 결국에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더 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로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서 1차 목표가를 12만 9천 원, 13만 원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확실하게 더 주도주로 움직여준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단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소부장 쪽들 가지고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2차전지 주도주처럼 완전히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부터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 구간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해 놓으시고, 12만 9천 원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저점 왔을 때 다시 잡는,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자님의 SK하이닉스 12만 9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으면서 움직이면 되시겠고, 여기 뚫어주면은 뭔가 반도체 쪽으로 움직임이 잡힐 테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더 다른 분들도 수월해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전문가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이죠. 오늘의 랭킹 주제 온열 질환자 발생 순위입니다. 1위와 2위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의외로 서울이 5위였어요. 경상도냐 경기도냐? 도대체 어딜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와, 경상도가 경기도 위네요. 겨우 5명 차이입니다. 와, 경상도가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는 경기도, 역시 경기도가 인구 워낙 많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예방 정보. 에어컨 온도는 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예, 무조건 내리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수로 너무 내려버리면 냉방병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더위 안 타려다가 예. 병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더위 온열질환까지 겹쳐서 생겨버리면 더 힘들어지시니까 네. 적당하게 24도로 돌리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날이 덥죠. 네. 그래서 오늘 온열 질환자 발생 순위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덜 앓고 지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네. 해보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에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